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황사로 뒤덮인 뿌연 하늘 보시고 놀라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이 서울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5년 2월 이후 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역시 전국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학 박사이자 고려대 대학원 교수인 기후변화 실천연대 원영재 대표 연결해서 이번 황사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험적으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하늘이 뿌여가지고 지금 안개 낀 것보다 좀 약간 노란색을 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이 대기 상황이 얼마나 나빴던 겁니까? 네, 오늘 사실은 며칠 전에 25일 날도 그랬지만 오늘은 그때보다는 조금 덜 했는데 오늘 무서운 게 사실은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이 넘어섰습니다. 사실 충남 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PM10 기준으로 해서 1082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게 평상시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예요? 평상시에는 많이 심하다 했을 때 보통 200이나 한 300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그동안에 북경 같은 경우도 사실 심하다고 했을 때가 보통 500이 넘었을 때는 굉장히 심한 거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내 기준이 1082 정도가 충남 지역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5배 이상 됐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보통보다. 근데 초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황사 지금 PM1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초미세먼지는 또 다른 거죠? 예, 그럼요. 우리가 이제 황사는 사실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모래바람입니다. 모래바람이고 초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이제 PM2.5를 얘기하는데 2.5 마이크로미터의 크기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분을 보더라도 황사는 거의 모래바람이면서 그 모양은 둥글거나 투원형을 띠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사실은 성분 자체가 60% 이상이 이 중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성 물질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사실은 오늘은 황사라고 봐야지, 이게 PM2.5 농도가 높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PM2.5도 보통 때보다는 황사와 더불어서 높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초미세먼지까지 심하게 나타난 거, 이거 황사가는 바람의 영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요. 네.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국내 요인도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일 텐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떤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발생된 거에서 2차 이 햇빛과 연계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황산화염이라든가 질산염으로 해서 가스성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국내에도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런 초미세먼지 또한 황사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LPT 우리 이제 공동 협력에서는 자국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51%를 초미세먼지가 자국에서 발생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환경부는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아서 황사 유입을 차단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이런 날에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 실외 활동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눈이라든가 요새는 PM2.5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혈관까지 파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 무서운 어떤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2.5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스크는 필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가 엄청난 또 이 부득이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KF94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94%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평균 입자가 0.4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같이 PM2.5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요 KF94 정도 또 혹은 80을 끼게 되면 네. 많이 보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가정에서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실내 공기질이 그동안 우리 연구 논문에 의하면 배기, 그러니까 외부에 오염물질이 많았을 때, 즉 황사가 심했을 때는 실내 공기질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그 환기 장치, 네. 뭐 공기청정기는 또 청정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아마도 가정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강제 순환 장치, 뭐 옛날에는 전열 교환 장치라고 하는데 네. 실내외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터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달은 그 황사나 미세먼지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까요? 4월이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보면 1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을 계절 관리제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철과 봄철 가장 심한 그 이제 뭐 황사나 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 난방 연료를 떼기 시작을 하면서 봄철에는 이런 꽃가루 등등 이게 이제 심한 건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한 4월 거기는 한 달 정도 더 이렇게 길게 잡습니다만 4월까지를 굉장히 심한 기간으로 잡고 있고 국내도 우리가 지금은 현재 3월이지만 바로 이제 4월까지도 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유는 저번 주 25일 날도 그렇지만 몽골 지역에서 발생된 것들이 지금 계속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이제 막 한창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전 세계가 하늘이 맑았다 뭐 조금 과장하면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 공장 생산을 많이 또 중단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하나의 이제 세균에 대한 전염성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 기인되는 요인들은 사실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오염 또 혹은 또 자연 현상 또 일종의 공기질의 영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세균성인 이 코로나하고의 연계성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뭐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오히려 이 바이러스나 우리가 담배 연기 같은 경우도 크기 입자로 했을 때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황사나 이 바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겠나라는 걸 봐야 되지 코로나가 황사와 연관이 있다. 그것은 글쎄 어떤 것인지는 크게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황사 영향권에 든 반면에 중국 베이징은 하루 만에 뭐 쾌청한화를 보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황사가 다 불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중국에 좀 전에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았어요. 근데 어제는 거기가 한 초미세먼지가 한 12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 몽골 영양 그리고 내몽고서부터 해서 한 7개에서 9개 성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서북 또 동북 화북 지역에. 그래서 이것은 현재 뭐 한 4월 말까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예전 사례로 봤을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0년도에서 2020년 그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이죠. 20년 동안 이런 극심한 황사가 있었던 게 중국 같은 경우는 32차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1.5회 정도 이 강한 바람과 함께 왔는데 그래서 보통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11번 그리고 4월 다음 달까지죠. 그동안에 보면 4월에는 한 14회 정도까지 발생이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PM10으로 봤을 때는 네. 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심하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5,00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영향이 다 국내로 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이 황사의 특징은 강한 바람과 함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난 2002년부터 15년 동안 중국에서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네. 또 저는 한 15년을 거기서 이제 직접, 거주를 했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 애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네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네들도 우리 국내에서 하는 많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사실은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도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산업화로 해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고려를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화가 되고 부과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거기서도 많은 그 정책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게 사실은 2015년부터 시행이 된 게 신환경법이 25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 오염을 지키고자 하는 항목을, 그러니까 규제를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적 권한을 강화를 하고, 특이한 것은 이제 신고제,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거기는 워낙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다양한 한 성에 다양한 어떤 기후 환경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로서는 이 국가로서는 굉장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 중국 내이몽구 초원 이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이 가뭄이 심해지면서 일종의 모래바람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2019년에 LPT 협약을 했습니다. 네. LPT라는 것은 뭐냐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 발표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중일 환경부 장관들이 국내에 모여서 하나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게 그때 발표된 게 뭐냐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한국에 기인하는 것이 32%다라는 게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의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2%라는 것을 하나의 명분을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 협력이라든가 교류들이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긴 한 겁니까? 사실은 의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실은 거기에서의 이제 진원지라고 하면 그 피해를 보는 대상국인 우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꼭 환경 분야 아니더라도 많은 통상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네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적극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변화 실천연대 원영재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황사가 계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밤 10시 현재 미세먼지 농도 제주도 고산 1337, 군산 1161 마이크로그램으로 아직도 10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새로